आज इस वीडियो में हम बात करने वाले हैं आरएसआई के ऊपर, रिलेटिव स्ट्रेंथ इंडेक्स। अब आप बहुत सारे ट्रेडर्स को सुनते हैं और वो बार बार आरएसआई के ऊपर बात करते हैं, बट आपको समझ नहीं आता कि आरएसआई होता क्या है। आप इस वीडियो को देखते रहिए, आपको बेसिक टू एडवांस बहुत कुछ समझ आने वाला है। RSI를 교육하는 이 타쿠르라는 인도 출신 트레이더는 불과 3년 만에 우리 돈 400억 수익을 올리고는 매매를 멈추고 우리 트레이더들에게 본인이 큰 돈을 벌며 사용한 매매법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매매 전략의 중심에는 RSI가 있는데요. RSI는 추세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실제로 RSI를 단타 매매에서 타점 신호로 사용했다 해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너무 좋죠. RSI로 추세를 판별하고 그 안에서 단타 매매 타점까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천만 부가 팔린 그의 저서 스탁마켓 크래시 코스를 꼼꼼히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앞서 그의 설명과 같이 RSI의 기본 적용법부터 업그레이드된 매매법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그의 매매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구글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 자산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부터 프로들까지 다 같이 사용합니다. 변동성이 좋은 비트코인의 30분봉으로 시작해 볼게요. 차트에 RSI 지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보면 지표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고 영어로 RSI 검색하면 첫 번째에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 되고요. 그럼 차트 하단에 지표가 적용됩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설정을 조금 변경해 줄게요. 지표를 키워서 구성 요소들을 먼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남색 선이 지표의 핵심 RSI 선이고요. 주황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시그널은 단순해요. RSI 선에 14 길이값을 적용한 이동평균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상단에 RSI 값 70의 선이 있고 하단에는 30선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50선입니다. RSI의 기본 계산에서는 길이값 14를 사용합니다. 시그널의 길이와 동일해요. 14는 무슨 뜻이냐면 최근 14개 캔들 동안 가격의 상승 변화량과 하락 변화량을 비교하여 지금이 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RSI의 지표명 상대 강도 지수는 여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RSI가 추세 지표로 알려진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의 RSI는 수치가 낮았지만 지금의 RSI는 수치가 높아졌다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후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강세와 약세, 추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중앙 50선입니다. RSI는 계산 특성상 확률 지표이기 때문에 그 값은 0에서 100 사이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0 값은 그 중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RSI가 50보다 낮으면 지표에서 이렇게 50선 밑에 RSI가 위치하게 되고, 반대로 값이 50보다 크면 지표에서는 50 위로 배치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추세 매매에서 승률을 엄청 끌어올릴 수 있어요. 큰 상승 추세와 이후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된 차트입니다. 여기서 RSI를 보면 저점 이후 상승 전환되며 RSI 값은 계속해서 50선 위로 배치되죠. 그리고 나서 길게 시간 조정이 왔는데요. 바로 이때 RSI는 5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RSI의 상승, 가격의 2차 상승이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죠. 추세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RSI가 50선 위로 한번 크게 올라오고 나면 다시금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50선 밑으로 내려온 이 자리를 가격의 눌림목으로 보고 다시 50선 위로 올라온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추세에서 눌림목 타점 잡는 기본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고점이 지나고 난 다음 크게 하락 전환되는데요. 그럼 이때부터는 반대가 되겠죠. RSI의 50선 하단 배치가 강해진 것을 확인한 다음 50선 위로 잠깐 올라오게 되면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후 50선 밑으로 RSI가 내려간 이 시점에 숏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추세 흐름을 이어가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위험은 낮고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좋은 매매법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기준선이 바로 50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SI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상단 70선을 살펴볼게요.
앞서 50선 위에 있는 RSI를 강세장 특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간혹 RSI 값이 70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잉의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가격이 부드럽게 우상향을 가리키면 좋겠으나 모든 차트에서 우상향은 급격한 상승과 고정, 다시 급격한 상승, 고정을 반복하게 되죠. 70선 이상 과잉 매수 지역은 상승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과열을 나타냅니다. 70이 과잉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단 30선은 또 다른 과잉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너무 과잉으로 몰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힘은 다시금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등하게 됩니다. 위쪽에 과잉 매수 지역을 차트 용어로 과매수라고 하고요. 하단 30선 밑에 있는 영역을 반대로 과매도라고 표현합니다. 과매도 이후에는 RSI의 상승을 예상해 보는 것이 확률이 좋고 반대로 과매수 이후에는 RSI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차트 흐름 중에 이런 곳이 있죠. 상승 추세 중 한번 쉬었다가는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격이 고점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과매수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표 구간이 아주 정확하죠. 50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RSI는 0에서 100까지 현재 힘의 크기를 앞서와 비교해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가격이 횡보한다는 것은 힘의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RSI의 중간값 50선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RSI의 하락은 가격 변동과 함께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하락 이후 저점을 지키는 횡보가 나오죠. RSI는 당연히 50선 밑으로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는데 가격이 횡보하자 이번에는 상승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역시 목표치는 50선이죠. 그래서 단타에서는 과매도 이후 상승을 예상하고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거나 반대로 과매수 이후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숏, 매도 타점을 잡기도 합니다만 추세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 과매도, 과매수, 매매법은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하락 중에는 추세에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높고 수익도 당연히 하락 쪽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추세를 읽고 나면 이렇게 과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 타점 잡지 않습니다. 미약한 반등은 있었으나 당연히 이 하락을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좋죠. 따라서 이때의 과매수 이후 내려가는 자리에서 숏타점을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반등은 미약할 수밖에 없고 추세 방향으로의 흐름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죠. 이렇듯 과매도, 과매수는 추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RSI에서 확인할 마지막 내용은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트와 함께 살펴볼게요. 상승, 고점, 하락, 저점, 이후 다시 반등 이런 구조인데요. 상승 고점을 살펴보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고점은 계속해서 상승해 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지표의 고점은 내려갑니다. 지금처럼 상승장에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하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가야 되는데 앞서의 빠른 상승에 비해 지금의 상승은 힘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거죠. 상승의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즉 이때와 이때의 가격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크기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른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다이버전스의 방향은 지표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 강력했던 추세를 꺾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따라서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에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 타점을 운영해 볼 수 있죠. 이후 가격이 잘 내려간 다음 총 3번에 걸쳐 저점 구간을 만듭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고점으로부터 가격을 밑으로 꺾어 내려버렸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바뀌었죠. 따라서 RSI에서는 30선 밑으로 매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재미난 건 그 다음이에요. 짧은 반등 이후 한 번 더 내립니다. 앞서보다 가격이 더 내려와서요. 그런데 차트를 하락시키는 힘의 크기는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는 2번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꺾어낸 것과 추세 중에 나오는 반등을 꺾어낸 것은 힘의 크기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락세의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저점은 힘의 크기가 더 작아지죠. 따라서 중립 50선에 가깝게 RSI 저점은 점차 높아집니다.
이렇듯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앞서와 정반대죠.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 부르고 하락세의 힘을 안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RSI 50선 중심으로 추세 파악하는 법, 추세를 기반으로 과매도와 과매수 사용 방법, 그리고 가격과 지표의 방향이 다른 다이버전스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400억 트레이더 타크루의 매매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크루가 사용한 실전 매매 전략의 기본 모델은 듀얼 RSI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RSI를 두 개 사용하는 거예요. 두 RSI의 기간을 달리합니다.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 중 긴 것은 추세 확인에 사용하고요. 거기에 더해 짧은 것으로 진입 하점을 잡습니다. RSI 지표의 특장점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좋아요. 실전 적용을 살펴보면 우선 RSI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설정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RSI의 설정 인풋 탭에서 길이를 21로 바꿉니다. 그리고 모습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주황색 선, 신호선은 안 씁니다. 체크 해제하고 맨 마지막 줄 과매수, 과매도 색깔도 안 씁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걸로 됐어요. 확인.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단기 길이 값으로 수치를 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습에 들어가서 맨 위에 RSI 선과 맨 아래 과매수, 과매도 색깔 칠하는 거 이 둘만 빼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서 색깔을 눈에 잘 보이는 걸로 바꿔주면 설정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단기 RSI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커서 모양이 주먹으로 바뀌죠.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 그대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떼주면 이렇게 둘이 합쳐져요. 그런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가 좌우로 움직이면 두 RSI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구간 살펴보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RSI의 배치가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땐 지표 오른쪽 이 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가운데쯤에 모든 스케일 하나로 합치기가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차트 크기를 변경해도 두 선의 배치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표에서 남색 RSI가 장기 길이값이고요. 빨간색이 단기죠. 매매법 규칙 첫 번째는 장기 RSI의 방향을 봅니다.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고 있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향 잡기 수월하고 방향은 곧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거고요. 빨간색 단기는 해당 추세에 맞춰 타점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매매법 살펴보면 상승하는 차트에서 추세 방향에 따라 고점을 높여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게 확인되네요. 고점은 반대로 낮아져 버렸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숏,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 타점 진입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죠. 중앙 50선을 장기 RSI가 하락 돌파했어요. 지금은 큰 상승 이후 고점을 지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빨간색 단기 RSI는 위아래 요동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 이후 하락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렇듯 장기 RSI의 50 하락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 진입하고요. 손절은 바로 직전 고점인 이 자리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포지션을 운영해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장기 RSI를 단기 RSI가 상승 돌파 신호에 따라 포지션 정리해 주고요. 그 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가 앞서서 똑같은 내용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단기 RSI의 50선 돌파 이후 다시 내려갑니다. 현재는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가격 하락 전환 국면이기 때문에 RSI는 50선 밑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여기 그리고 단기 RSI는 이 자리로부터 위로 올라왔다가 현재 캔들로부터 둘 모두 하락 전환됩니다. 이렇게 장기 RSI로 추세를 보고 빨간색 단기 RSI를 가지고 방향의 강도를 확인하고 포지션 잡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는데요. 여기서 두 선이 교차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듀얼 RSI 전략의 핵심은 여전히 50선입니다. 앞서서도 여기 또 여기서 상승 교차가 있었으나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선 모두 50선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선 밑에 있죠. 따라서 이때는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해주고 우리 숏 포지션 가격이 잘 내려가 주길 바라는데 여기는 반응을 해야겠네요. 아쉽지만 50선 위로 단기 RSI가 올라옵니다. 50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교차는 버려주고 여기선 아쉽지만 손절해줍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계속 지켜보다가 RSI가 두 선 모두 50선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지금 음봉에서 숏 매도 포지션 들어갑니다. 이후
추세에 맞게 포지션 운영하다가 두 선의 상승 교차가 발생했죠. 여기서 익절을 주는데 이 매매 전략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처럼 잡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이미 앞서부터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 약세를 예상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맞으나 중간중간 짧은 손절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큰 수익으로 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듀얼 RSI 매매 전략이 좋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파쿠르 역시 이 전략으로 수익은 올렸으나 이걸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곤 수년에 걸친 개발 끝에 매매 전략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말이죠. 그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새로운 매매 전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생김새부터 기존의 RSI와는 뭔가 많이 다르죠. 구성 요소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표를 보면 이름이 맥스 RSI인데 파쿠르의 영어 이름이 맥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지표로 개발되었고 상단 녹색 선과 하단 빨간색 선이 눈에 띄죠. 그런데 재밌는 건 두 선의 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초록색도 계속해서 움직이죠. 기존 RSI에선 상단 70, 하단 30으로 고정된 값을 사용했었지만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는 타점을 잡긴커녕 손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격 변동이 아주 약한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살짝만 움직여도 과매수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전략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 맥스 RSI에서는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이 가격 추세에 맞게 유연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횡보 구간을 가짜 돌파한 다음 큰 하락이 이었죠. 이런 잡음 대신 맥스 RSI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적용하는지 키워서 살펴보면 먼저 RSI선과 중앙선을 끄고 외곽선만 살펴볼게요. 상단선은 RSI 상승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요. 따라서 지금처럼 상단선이 하락한다는 건 상승이 아니라 하락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RSI 하락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듯 레벨을 낮춰버리면 약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은 장기적인 추세 그 자체를 나타내요. 지금처럼 방향이 하락을 가리키면 이건 약세 흐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자리는 상단선의 하락, 하단선 역시 레벨을 낮추고 중앙선의 방향까지 모두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추세를 확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좋죠. 그리고 나서 RSI 선을 활용해 타점을 잡습니다. 기본 RSI에서는 중앙선 역시 50으로 값이 확정되어 있지만 맥스 RSI에서는 중앙선 그 자체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마치 이동평균처럼 하락 중엔 저항 역할도 하고요. 또 RSI의 기본 활용해서 살펴봤죠. 중앙선 밑에 배치되고 있는 RSI, 따라서 중앙선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이 자리가 숏 포지션 진입의 확정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를 차트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이 자리가 돼요. 듀얼 RSI 전략에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던 딱 한 타이밍, 그것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잡음으로 인해 손절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곳, 또 이런 곳, 그리고 이런 손절 역시 맥스 RSI에서는 너무 평온하죠.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중앙선 하단에 배치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가짜 돌파, 이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3개의 RSI 기준선을 활용하면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기본 RSI 전략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존 RSI 전략은 잠시 내려둘게요. RSI 선이 하단선을 하락 돌파한 이 자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과매도라고 하고요. 이후 다시 상승 돌파이기 때문에 익절해 주지만 타이밍이 이 자리죠.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긴 횡보와 함께 힘이 압축되고 또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단선 당연히 밑으로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락을 이끄는 건 하단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추세 그 자체를 보여주는 중앙선 역시 하락을 가리킵니다. RSI는 당연히 중앙선 밑으로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이후 변동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중앙선 위로 잠시 올라왔던 RSI가 이 자리에서 하락 교차되며 방향을 알려주네요. 모든 조건이 숏 매도 포지션 진입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하고 포지션을 운영해 주는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재미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가격 변동 상황을 잘 지켜보면 우리의 진입 이후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상단선의 하락, 중앙선도 하락, 하단선 레벨도 내려갑니다.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여기에서 처음 나오죠. 초록색 상단선의 상승 돌파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렇게 길게 추세를 끌고 와서 익절해 줍니다. 지금의 포지션 운영 자리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쇼터점이었고 큰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 외곽선, 위아래 줄 모두 하락 추세를 가르쳐 주었고 중앙선의 흐름 역시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랬다가 이 자리 이상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포지션을 정리해주면 되죠. 그럼 만약 지금 구간에서 기존의 듀얼 RSI 전략을 사용해보면 당연스럽게도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잡음들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분명 조금씩은 생겨요. 작은 수익과 작은 손절 그리고 괜찮은 수익 이렇게 쌓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약하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절한 이 자리는 하락 추세 중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하락의 추세를 깨고 하매수까지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의 반전 가능성을 이 자리로부터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추세 반전은 이럴 때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앞서 계속된 하락 이후 상단선이 처음으로 상승해 갑니다. 하락 변동성을 알려주는 하단선 역시 위로 올라왔어요. 구간 전체의 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중앙선은 어떤가요? 점점 상승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던 중 마지막 장대 양봉 등장과 함께 상승하던 상단선이 급격히 꺾여 올라갑니다. RSI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상단선까지 꺾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강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롱, 매수 포지션 잡아야죠.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고 포지션 운영에 가다가 매수선을 잘 타고 가는데 단기적으로 폭등했던 힘이 여기서부터 하락 교차하며 힘이 약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보니 상단선과 하단선 높이 변동이 사라졌고 중앙선 역시 기울기가 없습니다. 단기 폭등했던 가격이 힘을 잃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이 전략은 보시다시피 상단, 하단, 중앙선을 사용하는 기본 RSI 매매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가격에 따른 추세와 변동성 그 자체가 지표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RSI 매매법을 여기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차트 해석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구간 전환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이버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측정됩니다. 그럼 반타의 상징이죠. 10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잘 올라왔어요. 지표 상단선 상승, 중앙선도 상승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갱신하며 상승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하나 보이죠. 가격 고점 올라갔으나 지표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갑니다. 이럴 때는 상승하던 힘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하락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맨 처음 매매법에서 살펴봤죠. 중앙선이 핵심입니다. 만약 중앙선을 하락 돌파하지 못하고 반등한다면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상승 중 한 번씩 나오는 단순한 눌림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다가 이젠 확인이 되었죠. 중앙선 하락 돌파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럴 땐 상하단선 또 중앙선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버전스와 중앙선 하락 이것만으로 다이버전스를 확정하고 이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 이 자리로 설정해주고 포지션을 운영해 가는데 지금 이 매매 전략은 추세 매매가 아니라 단타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하단 과매도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상승이 나온 이 자리 여기가 익절 타점입니다. 매매에는 항상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시면 돼요. 앞서의 매매에서는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중앙선까지 모든 방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추세 매매였지만 지금 매매에서의 기준은 상단선, 하단선 그리고 중앙선이 아니라 다이버전스 이후 중앙선 돌파만 가지고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매도까지 도달한 걸 확인했으면 이후 과매도를 상단, 이탈하는 자리 확인하고 포지션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위아래 힘이 안 보이고 있죠. 상단, 하단, 그리고 중앙선 모두 방향이 없고 앞서 구간과 달리 다이버전스도 없기 때문에 우선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가 지금 자리는 꽤 좋아 보이죠. 가격은 하락했고 반대로 지표는 상승합니다. 이 구간은 다이버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다이버전스의 기준,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는
지금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확인해 가다가 매수 영역에서 지금 밑으로 돌파한 자리 여기죠. 이때에 이 음봉 캔들에서 입절해 줍니다. 지금 구간 전체에서 지금 듀얼 RSI를 살펴보면 중요 구간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지션 운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참 편안하죠. 이 전략은 운봉 단타로부터 시간봉, 일봉까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 마찬가지예요. 기본 RSI 매매 전략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스 RSI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으로 살짝만 내려보면 정보란 안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안에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나서 파란색 카카오톡 링크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숫자 1번과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려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에 대한 리뷰와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기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살펴본 매매법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전략을 갖춰 나가다 보면 우리 계좌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꾸준히 함께 나가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